전태일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한 젊은 노동자가 죽어갔다는 것일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 노동자의 죽음은 전혀 중요한 사건이 되지 아니한다. 먼 나라의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손가락을 다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어도 노동자가 죽어간 사연은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다. 매일매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직업병이 숱한 젊은 목숨들을 갉아먹고 때로는 인간 이하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불운한 노동자들을 비명에 죽게 하고 해마다 수백, 수천 명의 광부들이 무너진 갱도 속에서 생매장돼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한다. 가난에 못 박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밑바닥 인간들의 죽음의 사연은 세상에 관심 밖의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리 목숨이라고 말한다. 노동자의 죽음은 이름이 없다. 그러나 전태일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평생을 줄인 창자가 차도록 밥 한 끼 포식해본 일이 드물었으며 죽을 때까지도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지만 비록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름 없이 살아온 핫바리 인생이었지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며 죽어간 그의 죽음만은 세상에 알려졌고 세상에 충격을 줬고 마침내 얼음처럼 굳고 차디찬 현실을 뚫는 불꽃이 돼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그의 죽음이 세상에 던진 충격, 그의 죽음이 우리 민중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오늘 이 시점까지도 충분히 측량할 수가 없다. 노동운동을 하던 한 젊은이가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고 그와 함께 스스로를 불태워 죽었다는 이 보기 드문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우리 사회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죽음과 함께 평화시장 어두운 골방 속에 참혹한 노동에 관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것이 발단이 돼 전체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간 이하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 새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껏 아무도 발음하려고 하지 않던 노동자니 노동운동인이 하는 어휘들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영원한 침묵의 그늘 속에 덮여있던 노동 문제가 신문, 잡지, 지식인들의 대화, 학생과 노동자들의 항의의 목소리 속에 공공연히 나타나게 됐다. 이러한 사태의 변화 발전은 물론 그 당시의 정치,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가능하게 됐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일이라는 한 인간의 육성이 그 처절한 사랑과 분노와 항의로 불타는 육탄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의 결과였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즉 1970년 11월 1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학생 100여 명이 모임을 갖고 가칭 민권수호 학생연맹 준비위원회를 발족, 전태일의 시신을 인수해 서울법대 학생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전태일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성모병원 영안실로 몰려가서 전태일의 어머니를 만나 시신 인수의 뜻을 밝히고 허락을 얻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는 그때까지도 아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한 병원 측으로부터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던 참이었다. 이때를 시발점으로 해 정치 사회 정세는 격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아연 긴장, 노동청을 통해 전태일의 유족들과 노동자들을 무마하려 했다. 11월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생 4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11월 20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200여 명, 문이과대학생 100여 명, 이화여자대학생 30여 명이 법과대학 구내에서 전태일 추도식을 갖고 전태일을 죽인 기업주, 어용노총, 지식인, 모든 사회인들을 고발하며
항의 시위에 나서 기동 경찰과 충돌했다. 같은 날 연세대학생 200여 명, 고려대학생 300여 명도 항의 집회를 열고 모순된 경제 질서, 극단화된 계층화, 현 정권의 개발 독재를 전 민중에게 고발하는 내용의 국민권리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을 기하여 서울대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소요 사태는 날이 갈수록 격렬하게 전개됐고 드디어 종교계까지도 이에 합류하게 됐다. 11월 21일 휴교령이 내려진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철야 농성이 벌어졌으며 이날 밤 법대생 한 명이 한강물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을 기도했고 문의대생 한 명이 휘발유통에 가방 속에 넣고 교정에 들어가 분신 자살을 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11월 22일에는 새문안교회 대학생부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전태일의 죽음에 대해 항의하고 참회하는 금식 기도회를 가졌다. 11월 23일에는 연세대생 200여 명이, 11월 24일에는 한국 외국어 대학생들이 성토대회를 가졌다. 11월 25일에는 기독교인들이 신구교 합동으로 전태일 추도 예배를 가졌다. 이날 추도사에서 김재준 목사는 우리 기독교도들은 여기에 전태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나태와 안일과 위선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 각지 학생들과 각처의 종교단체들에 확산돼 대체로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갈 무렵까지 계속됐고 이때 결집된 학생들과 종교계 인사들의 각성과 투쟁은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 비판 세력으로 그대로 연결, 성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태일 투쟁은 현실의 질곡 아래 짓눌려 인간다운 삶을 빼앗기고 있었던 모든 민중들, 특히 젊은 노동자들에게 비상한 충격을 주어 빈사 상태에 있던 한국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항의가 종래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한국 노총 아래서의 무기력한 어용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신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